안녕하세요. 쇼킹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톰슨입니다. 오늘 사건은 새 아이의 엄마가 남자친구의 집에 방문했을 때 평생 마주한 적 없는 끔찍한 모습을 발견하고 911에 신고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작 있어야 할 남자친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Kenosha 911, what's the address for emergency? 15th Street. I was doing a wellness check on a good friend of mine that I was dating, and I found it weird because I haven't talked to him for like 24 hours. And I just went to his house. You know, I kept calling his name and knocking on the windows and knocking on the doors, and the screen door is like wide open. And what's his name? Rosalio Gutierrez. Oh my God. Sorry. I'm kind of freaking out. 2020년 9월 19일 위스콘신주 케노샤 로잘리오 구티에레즈의 여자친구인 세이디 비첨이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I'm afraid. I just saw blood on the floor, and that's not normal. Something's not right. There's nobody else there that you could see? No, both of his vehicles are here. His phone's been going straight to voicemail since I don't know, maybe 11 o'clock last night. Should I go in? Do I not go in? I go check. That's up to you, but if you don't feel safe going in, I don't suggest doing that. 이 신고를 접수한 뒤 이곳으로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약간의 피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자 벽과 천장, 바닥, 소파, 주방 테이블 등 거의 모든 곳에 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건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사건 현장이었습니다. 가구들이 흐트러져 있었고 바닥엔 피웅덩이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출혈을 했던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집 주인인 로잘리오 구티에레즈의 것이라고 확신하였죠. 하지만 어디에서도 강제 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테라스의 문은 열려 있었고 파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피가 고여있던 자리에는 러그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테두리 선 같은 게 보였습니다. 이건 세이디의 증언에 따라 확인되었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는 작은 러그가 깔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경찰은 아마 그 자리에 쓰러져 있던 구티에레즈의 시신을 감싼 뒤 운반하는 데 쓰였을 것으로 예상하였죠. 이런 여러가지 단서로 정리해보자면 로잘리오는 아는 지인이 집에 찾아온 것을 보고 문을 열어주었고 공격을 받아 사망했으며 그 지인이 사망한 로잘리오를 러그로 싸서 유기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먼저 신고자인 세이디와 신문실에 자리하였습니다. 그녀는 심하게 떨면서 울고 매우 심란한 상태였습니다. Something's weird is happening. Something's bad. Something doesn't feel right. 세이디는 로잘리오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로잘리오를 만나기 전에는 제커리아 앤더슨이라는 남성과 오랫동안 사귀면서 새 아이를 두었습니다. 첫째인 딸 올리비아와 2명의 어린 쌍둥이였죠. 제커리아와 세이디는 오랫동안 헤어졌다 사귀었다는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세이디는 제커리아에게 완전히 관계를 끝내자고 통보하였죠. 하지만 슬아에 새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도리만은 계속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커리아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I've confirmed that you've taken an interest in other guys, and I've painfully enough, I've already done. 제커리아는 계속 세이디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And the guy that stole the mother of my child. Anybody. He didn't steal anything. Yeah, all right. And I wasn't yours to steal. 세이디는 관계가 끝날 무렵에 보인 제커리아의 행동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He came over to the house and there was an argument. He began throwing things out of my house. I had to call the cops to have him come and ask him to leave. So that was kind of a violent episode. That was not the first time. I tried to file a restraining order. I was afraid. I said, but I just want you to know, like, I'm done, with the relationship. 세이디는 제커리아와 헤어졌을 때 로잘리오 구티에레즈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안부 확인차 방문하였다던 그 남자친구 말이죠. 로잘리오는 2 아이의 아버지였고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춤추기도 좋아하고 시카고 컵스 팬으로 야구도 좋아하고 아이들의 팀을 코치하는 것도 좋아했죠. 그리고 세이디의 말에 따르면 이때부터 제커리아는 심하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잘리오와 세이디 모두를 스토킹하기 시작하였죠. Evidence that you were stalking me I'm not stalking you. here in the middle of the. You left our kids to come here in the middle of the night. I saw your car. 형사들은 유력한 용의자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제커리아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다른 이웃들을 탐문하고 주변 지역의 CCTV까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내에는 CCTV가 없었고 주변에 설치된 CCTV에도 제커리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단서라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던 그들은 최근에 아파트 단지 쓰레기가 수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쓰레기 매립지로 가서 뒤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특별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죠. 한편 다른 형사들은 로잘리오의 직장으로 방문하여 그의 친구라고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눴는데 평소 한 번도 무단 결근을 한 적이 없고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적도 없어서 걱정하고 있던 차라고 했습니다. 평소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다고도 하였죠. 다만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최근에 위협했다는 사실은 들어본 적이 있다며 얘기했습니다. 이것으로 제커리아의 존재가 언급되는 두 번째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이드는 형사들에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10대 딸인 올리비아였죠. I'm gonna grab Olivia if it's cool with you and sit down and have a conversation, okay? I mean, there's stuff that I know that you guys don't. Whatever you need to, I'm not trying to have you in trouble. you can just be as honest as you can. 제커리아는 이제 12살 된 딸과 함께 세이디의 집 앞으로 가서 그들을 스토킹했습니다. Dad had brought me that night and left the boys at the house. Are you serious? Um, Holy are you serious? Oh my god. You can't tell me stuff like that. Oh my god. 올리비아는 아빠가 옷으로 입을 가리도록 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염탐하고 있을 때 숨 쉬는 소리도 내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아빠는 에어컨 통풍구 위에 폰을 놔두고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고 했습니다. And she's like, well, you know, you should probably tell your friend to do something because Dad took his registration out of his truck. I'm like, he still has it? She's like, yeah, and he's not planning on giving it back. I'm like, well, what's he gonna do with it? She's like, I don't know. He said he was gonna maybe have him followed for fun or something like that. 올리비아는 당시 일어나고 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엄마를 염탐하기 위해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Your dad is unpredictable, and I don't know. You know that. I have no idea what he's capable of. I'm so scared. I know you are. I know you are. You've been scared for about 3 months, right? 세이디는 자신의 안전에 대해 완전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다음엔 자신이나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So, we have more than enough to charge stalking, okay? And I think we should proceed with that. Reason being, obviously this isn't going to get any better. So, we just have to make sure you're on board with it before we go about it. Yeah, I mean, I definitely want that. 이렇게 올리비아와 세이디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커리아를 스토킹 혐의로 체포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제커리아를 체포한 후 케노샤로 데려와 신문을 시작하였습니다. Currently, you are in custody. As you're aware, we're conducting an investigation prior to that. All right. So we're investigating a case of stalking involving your children's mother, Sadie. Sure. Can you kind of tell me what's going on? What's up with your guys' relationship? What's been happening, going on? She's had a list of accusations about me stalking her and otherwise, and I have gone to check some information on her. 이렇게 제커리아와 마주한 형사들은 스토킹 혐의와 함께 로잘리오의 실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묻습니다. Everything that goes wrong in the world is now. Sure. I'm sorry, it's just now. Look, there were a couple occasions when I went to verify it, but making it this thing like I'm stalking her, I'm tracking her, I hacked her cell phone or whatever, take it like I didn't, okay? I mean, I hear what you're saying, but it's bull. It's bull. 세이디가 남자친구인 로잘리오 구티에레즈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한 바로 그날
형사들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제커리아 앤더슨을 스토킹 혐의로 체포하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디와 올리비아의 증언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날립니다. You accidentally dropped your cell phone in her car, underneath the car seat. But I didn't track her on the cell phone. I dropped the cell phone. 제커리아는 신문이 진행되는 내내 변명하기에 급급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And I went to pull my kid, pull the boys out of their car seats or whatever and give them a hug. When I leaned forward, I dropped the phone in her car. 올리비아나 세이디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물었을 때도 색다른 변명을 내어놓았습니다. I'm not hacking her cell phone. I'm not hacking her email. I'm not hacking her. I'm not stalking her. There's some things that I check. I would love to catch her, getting high with her boyfriend just so I could say to the court, I deserve custody of my kids because this is how she spends 3 days a week. 제커리아는 이런 꽤 기선천외한 변명으로서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What about his registration card for his truck? I don't know what the he did with his registration or what the stories are or what Zach must have done it. Zach does everything. I have no idea. 형사들은 이렇게 말한 제커리아에게 차량 등록증을 가져간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고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제커리아는 그건 거짓말이고 전부 모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이번에 이 질문을 해봅니다. 올리비아를 데리고 세이디의 집으로 찾아가서 염탐했을 때 정확히 어떤 것들을 했는지 말이죠. Did you look through the windows of the house and see someone in there? The windows were open. I couldn't see the windows and see. There's no blinds covering the back door. Did you take pictures? No. Did you take video? No. Take audio recording? No. Nothing. No. So you had the same bullshit accusations. Did you place any cell phones anywhere? Nope. I mean, this is something she told me, and then this is something that a 13-year-old girl is not going to come over on her own to get her dad in trouble. I didn't place any cell phones anywhere. 이때 딸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 제커리아는 이제 입을 닫아버립니다. 올리비아가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테니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었죠. Dude, give me a lawyer. So we can't talk about it anymore. You have requested an attorney. So that's what's going to happen tonight. Just want to make you aware of that. This is bananas, you guys. All right. For stalking, get the fuck out of here. Yep, that's the charge. All right, then, come on this way. We're gonna walk right over to this room over here. 형사들은 이제 제커리아가 이 일에 정말로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살인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기에 그 임무는 더욱 막중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런 여러 정황상 증거들을 바탕으로 제커리아의 집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뒷마당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화로가 있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최근 4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연기가 나고 있다는 사실은 꽤 많은 양의 무언가를 태웠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커리아의 친구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최근에 화로를 계속 지피고 있던 기간에 제커리아의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화로에 무언가를 태우기 시작한 건 5월 18일, 즉 세이디가 로잘리오의 집으로 찾아가서 끔찍한 것을 발견하고 911에 신고한 바로 전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을 땐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실외 수색은 거의 불가능했고 집안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금 47,000달러와 많은 양의 대마초를 발견하였습니다. 게다가 꽤 비싼 전자제품들이 많이 있었고 제커리아의 차량으로 보이는 미니밴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압수되었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화로를 수색하기 위해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화로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었고 일단 그 안에는 많은 양의 옷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완전히 타지 않은 표백제 용기도 던져져 있었죠. 그리고 이 표백제가 쓰인 곳이 어디인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커리아의 미니밴이었죠. 차량의 문을 열자마자 표백제 냄새가 확 풍겨져 나왔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닥에는 얼룩이 있었고 그건 남은 표백제가 말라서 생긴 얼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린 카펫에 약 3분의 1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대시보드에는 월마트 영수증이 있었는데 5월 18일 오전 6시 30분경에 그곳에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영수증을 실제로 확인한 결과
현금으로 쓰레기 봉투 2상자, 라텍스 장갑, 표백제 2병을 구입했던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증거들을 놓고 봤을 때 그는 어떤 증거를 파괴하려고 한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로잘리오가 어디로 갔냐는 것이었죠. 제커리아의 집에서는 로잘리오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커리아와 그의 가족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나무 농장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곳으로 가서 살인이나 실종과 관련된 어떤 증거라도 찾아내기 위해 대규모 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엔 FBI를 포함한 총 11곳의 수사기관이 참여하였죠. 게다가 인류학자와 토양학자 등과 함께 투가 레이더로 땅속에 묻혀있을지도 모르는 시신까지 탐색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유례없던 큰 수색 작업이었죠. 그리고 이곳에는 3마리의 시체 탐지견도 함께하였는데 이 개들은 모두 화로에서 신호를 보인 적이 있던 개들이었습니다. 시신과 관련된 냄새를 맡은 것이었죠. 한편 다른 수사관들은 제커리아의 휴대폰 GPS 기록이 찍힌 여러 장소들을 직접 수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공원에서 꽤 오래 머무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숲이 우거져 있고 깊은 연못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수부를 동원하여 연못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던 중 미니밴을 분석하던 수사관들은 뒷좌석 쪽에서 혈액으로 보이는 작은 반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려 했다가는 샘플 자체를 망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유일한 증거를 날려버릴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과학수사팀에선 DNA 분석을 위해 모험을 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증명해야 될 부분은 로잘리오가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부분이 증명이 된다면 다음 단계는 제커리아가 의도적으로 로잘리오를 살해하였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된 작은 반점으로서 밝혀낼 수 있게 DNA 분석은 보다 더욱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8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작은 반점의 분석이 끝났습니다. 먼저 그 작은 반점은 인간의 혈액이 맞았고 주인은 로잘리오 구티에레즈라는 게 확실하게 확인되었죠. 이것으로 사망한 로잘리오가 제커리아의 미니밴으로 옮겨졌다는 예상이 확신으로 굳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확실하게 감방에 보내버리기 위해선 다른 증거들도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노트북을 조사하였습니다. 디지털 기록에서 이 사건을 저지를 만한 동기를 엿볼 수 있을지 찾아보는 것이었죠. 그 결과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선 로잘리오가 사라질 당시 그와 세이디에게 집착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로잘리오의 사진만 자그마치 25장이나 있었죠. 여기에는 로잘리오와 그의 아이들, 혼자 찍은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잘리오가 건축 사업을 위해 갖고 있던 개인 회사에 대한 정보도 있었습니다. 이건 그가 훔치지 않았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대외비나 같은 정보였죠. 그래서 제커리아가 그를 심각한 수준으로 해킹하고 스토킹까지 했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증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잘리오는 5월 17일부터 어떤 금융 기록도 없었습니다. 신용카드와 은행 입출금 내역, 수표 사용 내역 등 어떤 것도 말이죠. 그래서 그가 실제로 공격을 받고 사라진 건 5월 16일 밤이나 5월 17일 새벽 정도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커리아도 마찬가지로 5월 17일부터 어떤 금융 기록도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마련한 경찰과 검찰은 마침내 제커리아를 로잘리오 구티에레즈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계획을 갖고 의도적으로 저지른 1급 살인으로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2건의 스토킹 혐의도 있었는데 이건 세이디와 로잘리오에게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신 은폐 혐의도 있었죠. 하지만 그의 재판은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지연되어 재판 전략을 세우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일단 피고 측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건 1급 살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흉기나 시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성이나 고의성을 엿보기 위해서는 시신의 부검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피고 측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은 법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케노샤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제커리아 앤더슨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There are two separate but combined sets of facts that allow you to know that there is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that Rosalio Gutierrez was murdered on May 17th, 2020 at around 10 p.m., just around 10 p.m. at his own apartment. And I say that because there are two things that happen. One, there is a bloody, bloody scene, but also there are the circumstances of Rosalio Gutierrez's absence from the life of everyone he cared about and who cares about him. So combined with that bloody scene, you as a jury know he was murdered. And you will find this defendant responsible, and you will hold him responsible despite this plan that he tried everything he could to avoid responsibility. 검찰은 로잘리오가 제커리아에게 살해되었다는 확실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단언합니다. The essence of this case is actually quite simple. At the end of the day, law enforcement nor the state have no idea what happened to Mr. Gutierrez's body. They don't know when exactly anything happened in Mr. Gutierrez's apartment. They have no idea where any alleged remains of Mr. Gutierrez's body is. They have absolutely no witnesses that say, hey, we saw Mr. Anderson and he had bloody clothes or he was acting suspicious. They have none of that because none of that evidence exists. 피고 측 변호사는 실제로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무하다고 주장합니다. No human remains, no murder weapon, no evidence of a crime scene cleanup. Mr. Anderson, as he sits in front of you today, is presumed innocent, and he must stay that way because the evidence will not establish that Mr. Anderson committed the alleged crimes beyond a reasonable doubt. 이렇게 양측의 팽팽한 주장이 모두 끝이 났고 이어서 증언이 시작되며 감정이 고조됩니다. Mrs. Patterson, do you know someone by the name of Rosalio Gutierrez Jr.? He was my only child. Mrs. Patterson, is that one of the last pictures that your son sent you on May 16th of 2020? It is. And after that conversation where that picture was sent to you, have you heard from your son ever again? My boy hasn't reached out to me. My boy is gone. Back in the time period of April 24th of 2020, were you asked by anyone to spy on anybody else? Yes. Who asked you to spy on someone? My dad. And who did your dad ask you to spy on? My mom. 제커리아 앤더슨의 로잘리오 구티에레즈 살인 재판에서 검찰 측 주요 증인인 딸 올리비아가 자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이므로 따로 촬영되지는 않았습니다. 14살의 나이에 이제 그녀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We went to the window and he looks at me and he says, before you do anything, go like this with your shirt to make sure that you don't get the breath marks on the window. So I'd just like to have the record reflect that the witness, Your Honor, pulled their shirt up, blocking their ability to sort of breathe on objects, covering their nose and mouth. After you were advised of that by the defendant, what's the next thing that happened? I saw him sitting on the couch with my mother coming out of the bathroom. 올리비아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I didn't think that I was gonna be sorry. They were listening to music and laying there together. 그리고 올리비아의 증언 중에 매우 눈에 띄는 일이 벌어집니다. So where do you guys go next? Back to my dad's house. Okay. When you get back, what happens next? I walk in. He tells me to get some sleep. I then was sitting downstairs and thinking about what just happened because I was a little like, did I really just see what I saw, what I just witnessed?
올리비아가 증인 속에 있을 때 제커리아는 마치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손으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 제스처는 올리비아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은 그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았죠. 재판을 받는 중에 증언을 하고 있는 딸까지 통제하려는 그의 성향을 본다면 세이디와 로잘리오를 어떻게 대했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 측 변호사는 제커리아의 불리함을 덮어버리기 위해 똑같은 부분을 콕 집어 세이디를 공격하였습니다. So just the real obvious question, were you signing her instructions about what to say or anything else? There was a moment where she got a little sassy up here, and my initial mom response was to go s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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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h. So if I did that, that would have been the only thing that I can recall I did. 실제로 세이디는 딸이 증언하고 있을 때 저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떤 특정한 증언을 할 때 보이는 행동이 아니었고 말 그대로 건방져 보일 수 있는 행동이나 제스처를 할 때 보이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이건 어머니가 딸에게 할 수 있을 만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I have been watching both the defendant and the child's mother, and believe me, nothing that would be, in my opinion, an effort to influence the child in any way or make this more difficult will be tolerated, and it will be addressed rapidly. 판사의 주의 깊은 감시 아래에 세이디의 증언으로 이어졌으며 그녀는 피고 측 변호사의 까다로운 질문에 직면합니다. Do you remember receiving a message from Mr. Gutierrez on March 3rd, 2020? And this is based on a conversation that you must have had with him about issues you had with Mr. Anderson. I explained to him that I was very afraid that he was tracking me and that he was also trying to take the kids. Then Mr. Gutierrez responded to you that same day, 7:30 a.m. Babe, I can stake out by your house tonight like a detective, LOL. And then he said, or option B is ... well, I do know people. Okay. You received that message from him? Yeah. And then you responded back on March 5th, 2020, oh, I definitely thought about a plan B, LOL. On March 5th, 2020, you're already having conversations with Mr. Gutierrez about how you need to plan something against Mr. Anderson, correct? No. That's not what we just read. No. You weren't talking about a plan A or a plan B. I was not talking about a plan anything.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건 꽤 위협적인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랜 B가 이런 일을 해줄 만한 다른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다만 이게 실제적인 위협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You had given Mr. Gutierrez some information about where Mr. Anderson lived, correct? I may have. And this was after the one below you said, well, I guess if he has your info, you should have his. And he says he can have all my info. I want him to know exactly who beat his ass up, correct? Then he says there needs to be consequences for his actions, correct? Correct. 이 문자들이 사실이라면 이건 제커리아와 로잘리오 사이에 어떤 마찰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문자의 내용대로 사건이 전개되었다면 로잘리오가 제커리아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를 살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모든 사건은 로잘리오의 집에서 일어났고 이건 로잘리오가 찾아가서 공격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제커리아가 어떻게 로잘리오를 죽였고 의도적으로 한 것 맞는지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핵심 증인을 부릅니다. 그는 제커리아의 감방 동료인 마코안 워싱턴이었죠. What did the defendant tell you about how he committed the case that he's charged with and what the circumstances were? He said that he had seen this person and he said he stabbed him and he blacked out and he said he eventually wrapped the body up in garbage bags and got rid of the trash. He threw the trash out. And I asked him, what did he mean by that? And I said, what, like dumpster or trash? And he said, once it's gone, it's gone.
검찰은 이것이 로잘리오의 살인과 시신을 숨긴 것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Were you aware of the nickname that some people had given the defendant? Yes, a lot of times people would say Houdini. And did the defendant talk about why people were calling him Houdini and describe, what that was about to you? Yes, he said they called him Houdini basically because he made a body disappear, they say, and everybody called him Houdini because of it. 여기서 말하는 후디니는 해리 후디니를 뜻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술사였죠. 그리고 약 4주 동안 진행된 이 재판은 각 측의 최후 변론으로 마무리됩니다. This is a highly planned, thought out and executed crime of murder. And so I want you to think about who there is in this case who has shown a propensity, right? Who has shown day after day in the conduct that we have outlined patterns of that sort of planning, that sort of obsessive conduct. And you will find this defendant responsible, and you will hold him responsible despite this plan, that he tried everything he could to avoid responsibility. Nobody knows where Rosalio Gutierrez is. Nobody knows what happened to Rosalio Gutierrez. It's also interesting to note that a killer would have to be the luckiest person on the planet to be able to do this crime and not leave any DNA behind at the scene. That is impossible. This entire case is built on possibilities and a series of what-if questions. And it's an assembly of guesswork. The tragedy is that the real killer has not been caught, if in fact Rosalio is dead. Zachariah Anderson is not guilty. 배심원단은 몇 시간의 평의 뒤 제커리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에 대한 결론을 들고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두 유죄로 판결하였죠. 그리고 얼마 뒤 제커리아가 선고를 받기 전 로잘리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성명을 시작하였습니다. My only son, taken so savagely, with so much rage and hatred. Mr. Anderson did not know my son. My son had children who loved him, who had been with their dad on the days leading to his final days. Mr. Anderson did not care. Mr. Anderson hid his heinous actions by removing and disposing my son's corpse, now allowing me a son to grieve over, nor a grave to visit. For all these reasons, and so many more, I humbly request Your Honor to sentence Mr. Anderson to the maximum sentence of life in prison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그리고 아버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올리비아도 나와서 성명을 시작합니다. This is meant for Dad. It breaks my heart to this day knowing things will never be the same. Little did I know, I was already trapped. Trapped in a mindset I couldn't free myself from. To this day I wonder, did he ever love me? Or was I just a pawn, a toy, or his little golden retriever? You took me for granted and you will never get the same respect back. All right, Mr. Anderson, is there anything you wish to say before sentence is pronounced? I don't think we really got to the heart of the matter. What I can tell you is, I didn't kill anybody. What I can tell you is, I didn't stalk anybody. And what I can tell you is, I didn't dispose of any corpse. It's really weird to be sentenced for or convicted for it and soon to be sentenced for it. But I didn't, Judge. I don't really know what this is, but I didn't do it. I'm innocent, Judge. Not guilty. I'm innocent. 제커리아가 말하는 모습을 보면 형사들과의 신문에서 보인 모습과 꽤 비슷했습니다. 어떤 혐의를 제기하더라도 무조건 아니라고 하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판사는 마침내 선고를 내립니다. It is the sentence of the court that your custody be committed to the Department of Corrections for confinement in the Wisconsin State Prisons for the remainder of your life. 로잘리오의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복잡함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교훈을 남겨주었죠. 비록 그의 시신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어디에선가 쓸쓸하게 목숨을 잃어가야만 했던 그의 명복을 빌면서 이번 사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곳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톰슨이었고 항상 그렇듯 안전하고 건강한 나날 되세요. 5 George K. 5 George K. 496 Blood River, Kills Roman,